안녕하십니까. 방송하는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죽인다, 죽인다. 이때까지 말만 하던 무단파 사람들이 진짜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오갈 때 없어진 미츠나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자신의 이제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본성인 사와야마성까지 배웅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무대에서 이제 이탈하게 된 부분까지를 알아봤었죠. 이제 여기서 모 아니면 도, 양자 일택의 상황에서 미츠나리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제 이에야스하고 한바탕 싸워볼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당시에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그 찐따 망상 마냥 이에야스를 좁혀는 상상을 하는 미츠나리의 입장에서 이제 누구를 끌어들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가상의 일본 지도가 있어.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지도를 넣을 건데 요거를 이제 참고해서 같이 좀 판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 없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 우선 나랑 좀 친한 사람들부터 찾아봐야겠죠. 미츠나리가 거사를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좀 전력의 보탬이 될 만한 사람 중에 굴말 없이 이제 따라와 줄 사람들이 우키타 히데이에나 오타니 요시츠구, 사케타 요시노부 딱 그 세 명이 있었습니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전에 이제 벽제관이나 행주 대처편에서 내력을 좀 많이 설명했었죠. 히데요시의 양자고 도요토미 가문의 강한 소속감을 가진 57만 석의 전투력을 가진 다이묘였어. 오타니 요시츠구는 이제 미츠나리랑 같은 문치파 사람이고 처음에 이제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말렸는데 친구 된 입장에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말렸는데 근데 이제 미츠나리 생각이 워낙에 확고하잖아요. 절대 이제 물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친구 혼자 못 보낸다고 참가한 케이스예요. 뭐 이후로 미츠나리의 서군 세력의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같이 알아볼 이 세력 판도나 세키가라 전투에서의 작전도 이 사람이 좀 짜는 거예요. 사타케 요시노부는 미츠나리의 이제 얼마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까먹어도 돼. 왜냐면은 세키가라 전투 때 이제 한계 없어요. 이게 뭐 진짜 무능해가지고 뭐 한계 없다, 실질적으로 한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 한계. 왜냐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친구를 도와주려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말려가지고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사타케 요시노부가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그냥 밖에 나가서 놀다 올게요. 이러니 누구랑 놀라고? 미츠나리랑 뭐 좀 만나고 올게요. 이러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야 걔랑 놀지 마. 걔랑 어울리지 마. 저번에 보니까 그 애가 좀 이상하더라. 그런 애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러면서 참전 자체를 못 해가지고 힘이 못 돼줬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이 진짜 절망적인 인간관계가 여기서부터 발목을 잡아. 너무 외골수에 아싸처럼 살아오다 보니까 필요한 순간에 이제 같이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에야스를 싫어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사나다 마사유키, 우에스기 가게카츠가 있어. 사나다 마사유키는 이제 예전에 타케타 신겐의 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오다 도쿠가 연합군이 타케타 영지를 이제 점령할 때 잠깐 오다 밑에 있었다가 노부나가가 을문사를 당하면서 오다 가문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독립했던 이제 중소 다이묘입니다. 근데 이때 이에야스하고 영지 문제나 뭐 약속을 뭐 지키니 많이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둘 사이가 좀 나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한판 붙었는데 세력도 4만석밖에 안 되지만 이제 얼마 안 되는 세력으로 당시에 이제 수십만 석의 이에야스에게 되게 디펜스를 잘해가지고 다이묘로 살아남은 작은 고추 스타일의 아저씨야. 이제 이후로도 서로 앙숙처럼 별로 사이 안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렸었는데 인간관계 관리 마스터급인 이제 이에야스에게 얼마 없는 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도 상당한 인물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포섭대상 1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에스기 가게카츠는 우에스기 겐신의 후계자이자 이제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이제 더 동북 쪽에 있었던 다테마 사무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이즈 120만 석의 전투력으로 키워준 다이묘야. 원래는 이제 이에야스랑은 별 그런 저점이 없었는데 그 원래 세상 일이라는 게 좀 이웃 사촌이라지만 옆에 붙어 있으면은 사이가 나빠지기가 쉽잖아요. 국제 관계에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없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하고는 사이가 나쁜 경우가 많듯이 이제 이 히데요시의 견제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고 이제 영지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관계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끌어들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미츠나리는 자신이 이제 그린 이 그림을 골방에서 바라보면서 뿌듯했을까요? 절대 아니지. 겨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야. 이 찐따 미츠나리가 방구석에서 이제 이에야스라는 일진 패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봐도 자기가 지금 생각한 다이묘들 전투력 다 합쳐도 지금 겨우 200만 석이 이제 넘을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 근데 이제 이에야스는 단독으로도 전투력 250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에야스 편드는 다른 다이묘들도 막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뭐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야. 왜냐면 이제 이에야스가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막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매일 이제 성대한 파티를 개최를 하면서 막 그 다른 다이묘들이랑 그 침묵질을 하는 와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로는 이제 이 망상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오타니 요시츠구, 그 미츠나리의 친구 오타니 요시츠구가 들어왔어. 이제 친구가 잘 지내나 가정 방문을 한번 한 거죠. 그 이제 뭐 정치 무대에서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지내고 있나 한번 확인을 하러 온 거야. 그러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뭐 방이 불이 꺼져 있어. 그리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방에 불 꺼놓고 틀어박혀 있는 이제 이 미츠나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방을 막 둘러보면서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하고 이제 이게 미츠나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깨닫고 이제 일가를 시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걱정이 좀 돼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다 제 망상이에요. 설명을 좀 재밌게 잘 전달하려고 상황을 각색을 한 거지 이 미츠나리의 이 방구석 찐따 망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이유로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웠구나 이것만 이제 진짜고 그 미츠나리가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희죽대면서 망상하고 뭐 오타니가 일가를 하고 이 상황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타니가 일가를 날립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그 정신 못 차리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상상하면서 이러고 살 거야? 응? 야, 이 정도로는 택도 없고 너는 인망이 없어가지고 애초에 사람이 모이질 않아. 네 망상은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면서 붙잡고 막 흔들었겠지. 이제 이 말을 듣고 미츠나리가 이제 마상을 입었어. 미츠나리가 마상을 입은 미츠나리가 그 침울해하면서 축 처졌지만 이제 그 쭈구리가 된 상태로 그래도 얘기를 해.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에야스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응? 이거는 내 정의관의 위배가 돼. 절대 그 녀석을 나는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너가 아무리 말려도 난 이에야스하고 한따까리 하러 가야 되겠으니까 그냥 말리지 마. 그러니까 이제 오타니도 이거 보고 못 고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이제 히데요시 밑에서 일을 같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입사 동기 같은 사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츠나리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막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그거에 맞춰야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더 현실적인 망상이 가능하게 서포트를 해줘. 일종의 그 망상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 망상에 이제 현실성을 더해주는 작전을 옆에서 같이 짜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에스기 가문을 끌어들인 뒤에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서 우에스기가 있는 북동쪽으로 이에야스를 끌어들여라. 두 번째, 이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시행했었던 이 정책들을 이에야스가 위반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잘 엮어가지고
이에야스가 역심을 품고 있으므로 이 충신들인 우리들이 이 역적 이에야스를 토벌한다. 이런 프레임을 하나 짜라. 세 번째, 이 서부의 대다이묘 모리 가문을 끌어들여가지고 모리 가문의 수장 모리 테루모토를 얼굴마담으로 세워가지고 테루모토 이름 팔아서 인근의 이제 다른 다이묘 세력들을 참가시켜라. 너는 안 돼. 이 사람들이 너를 너무 극혐하니까 너는 직접 나설 수가 없어. 테루모토를 끌어들여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북동쪽에 출정해서 대처가 늦어진 이제 이에야스가 복귀하기 전에 빠르게 교토를 점거를 하고 이에야스의 복귀로에 위치한 오가키성 일대의 군대를 주둔시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에야스가 오사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면서 기회가 보인다면 이 방어 전력을 전개를 해가지고 이에야스를 덮쳐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건 if야. 만약에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가키성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 보면은 우에스기군이 북방을 평정한 뒤에 이에야스의 본진인 관동지방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본진을 지키기 위해서 이에야스는 후퇴를 할 거다. 그러면 이 후퇴하는 이에야스를 향해서 치고 들어가면 우에스기군이랑 앞뒤에서 협공이 가능하다. 이런 작전이 이제 미치나리한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작전을 듣고 미치나리는 되게 그 희망을 느꼈겠죠. 뭔가 희열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 자기 이제 망상만으로는 되게 부족했잖아. 전력이 되게 부족했는데 이 오타니가 이 망상 시뮬레이션의 디테일을 그 TRPG 마스터 마냥 엄청 정교하게 막 짜가지고 현실성을 막 더 키워주니까 진짜 이제 해볼만하게 느껴지잖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 지금 전략이. 그러고는 이제 오타니가 수립한 작전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다이묘들과 접선에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해. 자, 그렇게 이제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작전 시작 D-Day가 찾아왔어. 이 큰 그림의 이제 첫 번째 붓질은 이제 우에스기 카게카츠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이 보고가 이에야스의 귀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부터도 이 이에야스와의 마찰로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우에스기 가문이었는데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군비를 막 증강하면서 이에야스한테 위협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가 우에스기 가문한테 야,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 그 수도로 와가지고 해명해라. 이런 그 요청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에스기 가문의 가신이었던 나오에 카네츠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야스한테 이런 답장을 본.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전에 히데요시님이랑 싸우고 뭐 겨우 용서받아가지고 영지도 늘리고 자리도 한 자리 꿰차신 이에야스님도 히데요시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 이 침묵질이랑 편가르기 하고 뭐 이러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카게카츠님은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후한무치한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에야스가 뒷목을 잡을 정도로 극대노를 해버린 거야. 이 나오에 카네츠구라는 사람은 이제 전에 행주대첩 편에서 지나가다가 언급을 해가지고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 고바야카 타카카게를 설명하면서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바야카와 타카카게하고 나오에 카네츠구 이렇게 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했었죠. 이에야스의 입장에서는 젊고 유능한 이제 상대팀의 부하장수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근데 뭐 유능한 거는 모르겠고 지금 다이묘급도 안 되는 놈이 지금 뭐 이제 다이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이 문자에다가 이딴 식으로 답장을 해? 임마 이거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해?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을 거야. 이렇게 좀 열받았을 것 같아. 그 롤 같은 거 할 때도 그 정치 잘하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진짜 답 없잖아요. 엄청 답답하고 짜증 나잖아. 그 이에야스 같은 이 노련한 그 경험 많은 정치인도 긁혔으니까 뭐 좀 그런 의미로 정치를 잘한다고 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 근데 암튼 이 극대노한 이에야스가 즉시 다이묘들을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갈 사람들을 간택을 해.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그 우에스기 가문이 있었던 아이즈 지방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정벌을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단계 프로세스 성공했어. 이제 이걸 보고 있었던 미츠나리와 친구들이 즉시 2단계 프로토콜을 실행을 합니다. 이 이에야스가 우에스기 패러 가기 전에 다이묘들을 다 오사카로 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에야스의 간택을 받지 못했던 남아있는 다이묘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이제 역적 이에야스 프레임을 씌운 그 찌라시를 이렇게 날리면서 사전에 이제 약속한 대로 모리 테루모토를 얼굴마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에야스 토벌군을 편성하기를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 합류하면 영지 몇 배로 보상해 드립니다. 뭐 이런 공약을 막 내걸면서 다이묘들을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 요즘에 게임 같은 것도 이제 사전 다운로드 하시면 몇 회 무료 가차권 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려면 지금 다운받으세요. 이러면서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씩 이 망상 시뮬레이션이랑 좀 틀어지기 시작해. 갑자기 삘 받은 이 우키타 히데이에가 히데요시의 이제 위패를 보관하는 그 신사 앞에서 막 뽕에 차갔는지 갑자기 이제 군대 출병식을 막 거행을 하면서 군대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이제 미츠나리가 뒤늦게 막 호응하면서 히데이의 이제 움직임에 보조를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곧바로 이렇게 군대를 출동을 시킬 생각은 없었어. 시간을 좀 더 써서 이 반 이에야스 세력을 확실히 좀 다져 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에야스가 데리고 나간 다이묘들 중에도 이 사나다 마사유키 같은 이 미츠나리가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그 원래 계획보다 이르게 막 움직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제때 빠져나와가지고 합류를 못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뭐 암튼 뭐 할 시위는 손을 떠나갔고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 이미 이제 이에야스 토벌하겠다라는 말도 뭐 해버렸고 계획이 너무 그 딱딱딱딱 그 아구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시작하면 바로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정교하게 막 짜여져 있으니까 이 도중에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 옛날에 1차 대전 할 때도 독일이 이제 전쟁 시나리오를 막 작동을 시키니까 나중에 비렐름 그 황제가 영국이랑 협상할 수 있으니까 군대 멈춰라고 군대 멈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참모들이 그 전쟁 계획이 막 너무 정밀하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고 안 된다고 막 빠꾸 먹여가지고 그 전쟁이 터졌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거지. 이제부터 이제 미츠나리 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군대를 서군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미츠나리랑 이에야스가 각각 서쪽이랑 동쪽이랑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츠나리 쪽 사람들은 서군, 그리고 이에야스 쪽 사람들은 동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원래도 그렇게 불러요. 출동 준비를 마친 이제 서군은 바로 교토에 있는 후시미 성으로 올라가서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시에 이제 후시미 성에 있었던 동군 다이묘들의 그 가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 이때는 이제 봉건제 사회다 보니까 다른 이제 다이묘들의 군대를 움직일 때 뭐 배신을 한다거나 뭐 말을 안 듣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직속 부대원들이 아니니까 그걸 이제 방지를 하려고 인질의 개념으로 좀 다이묘의 가족들을 잠시 데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후시미성에 인질을 붙잡아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확보를 하면 지금 이에야스 밑에 있는 동군 다이묘들을 좀 추가로 포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이 틀어져. 이 후시미성에 주둔하고 있던 도쿠가와군이 결사적으로 항전을 선택하면서 공략하는 데 시간도 잡아먹고 그 유력 다이묘 중에 하나였던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아내가 적의 손에 잡힐 수는 없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야. 원래는 이 인질들을 무사히 그냥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뭐 협상용으로 쓰기야 하겠지만 뭐 어떻게 따로 해코지를 할 생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인질이 개복치처럼 난죽택을 택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야, 이 미츠나리 이 새끼 이거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길래 목숨을 스스로 끊었냐? 또는 이제 미츠나리 이거 이럴 줄 알았다고 하다못해 이제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부녀자들까지 죽이냐면서 막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바닥을 기었던 이제 미츠나리의 평판이 그냥 멘틀까지 추락해 버리는 거지. 더 이상 아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밑에는 그 심연이 있었던 거야.
결국엔 이제 사태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미츠나리는 후시미성을 공격해서 겨우겨우 뭐 점령을 한 다음에 오타니가 짜준 작전대로 이제 오가키성으로 들어가서 방어선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때 개 열받은 상태로 이제 나오에 카네츠구가 시전한 이 도발 스킬에 걸려가지고 그 이제 아이즈 방향으로 진군하고 있던 이에야스가 미츠나리 일당의 거병 소식을 듣고 이제 오야마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행군을 멈추고 잠시 좀 쿨링을 한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의 정리를 마치고는 바로 자신을 따라왔던 무장들을 소집을 해. 아까는 미츠나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에야스의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이 각색되는 점 유의하고 들어주세요. 딱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중앙 막사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겠지. 이에야스가 이제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영주들 집합 걸었을 때부터? 아니면은 이제 군대를 내가 움직인 순간부터? 설마 나오에 카네츠오가 나한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장문의 카톡을 남겼을 때부터? 그때부턴가? 이 새끼들 처음부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설계를 한 거였어? 그럼 내가 그 설계에 당한 거야? 누가 정마담이지? 뭐 이런 생각을 막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이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는 걸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니까 사나다 마사유키나 이런 몇 명이 없어. 나랑 사이 안 좋았었던 아니면 나한테 좀 비협조적이었던 이런 애들이 몇 명이 없어. 내가 호구였구나. 내가 이 판의 호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에야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이 말썽꾸러기 미츠나리 군이 서쪽에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이 미츠나리와 아이들을 훈육하러 군대를 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근데 우에스기를 토벌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니까 이 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웅성웅성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막 시작해. 몇 명의 그룹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야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겠죠. 근데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룹들 중에 하나가 무단파 그룹이 있어서 이제 얘네들은 도쿠가 가문이 아니라 도요토미 가문의 직계 부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가 특별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있던 구로다 나가마사한테 슥 눈짓을 보냅니다. 눈빛 신호를 해. 그러니까 이제 구로다가 그거를 딱 보고 하이 이러면서 알아들으면서 구로다 나가마사가 무단파의 리더 후쿠시마 마사노리하고 싹 접촉을 합니다. 딱 가가지고 후쿠시마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구로다님은 뭐 방법 있으세요?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무단파 친구들도 이에야스님 따라서 이제 미츠나리 같이 패러 가시죠. 이놈 이게 이에야스님이 뭐 도요토미 가문을 위협한다고 막 이런 역적 프레임을 짜가지고 헛소리를 하는데 사실 히데요시님이 누구한테 아드님을 맡기셨어요? 이에야스님 아니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미츠나리 저놈이 히데요리님 앞세워가지고 지가 뭐 되는 것처럼 계속 연병 떨었는데 여기서 이에야스님까지 뭐 나가리 되면은 앞으로 이 도요토미 가문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진짜 이거 리얼 반박 불가 팩트인데요. 네? 원래부터 제가 미츠나리 그놈은 제가 혐오해가지고 그쪽에 붙을 생각은 애초에 시당초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오사카에 이제 남겨놓은 가족들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문치파 놈들이 진짜 막장이긴 한데 설마 뭐 가족들한테까지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인질이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지. 절대 그 가족분들은 건들지 않을 겁니다. 이 후쿠시마님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에야스님 도와가지고 전공 딱 세우면서
그러면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이 미츠나리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무단파 분들도 여기서 세운 전공으로 영지도 더 왕창 받아가야 나중에 어린 히데요리님 옆에서 힘이 되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설득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무단파 사람들이 눈빛이 갑자기 띵 하고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 타이밍에 소식이 들려와.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후시미성을 공격하던 중에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아내가 사망했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편집의 묘미죠. 미츠나리가 후시미성을 공격한 것도 사실이고 호소카와 타다오키의 아내가 죽은 것도 진실이야. 근데 이게 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의미가 이상해졌어. 전달하던 사람이 지금 회의 중이니까 지금 이 상급자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뭐 간략하게 보고를 하려다가 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모종의 어떤 음모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호소카 타다오키가 격분을 하면서 반드시 내 미츠나리를 죽이겠다. 반드시 저 미츠나리를 죽이겠다.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기 시작해. 이 호소카 타다오키가 전국 시대를 대표하는 그 얀데레 캐릭터거든요. 그 아내를 향한 그 일그러진 애정으로 유명한데, 그 옛날에 아내한테 접근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막 눈에 거슬려가지고 그 사람들 그 목을 막 쳐가지고 그 탑을 쌓아서 와이프한테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얀데레가 자신이 애착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화가 난 게 중요해. 원래 얀데레가 자기 그 애착 인간이 위험하면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지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막 길길이 날뛴 거야. 무조건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순식간에 미츠나리 욕을 하는, 미츠나리한테 당한 사람들 토로회가 돼버렸어. 미친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항상 그 어느 자리에 가도 있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요. 항상 어느 자리에 가도 있어. 내 그럴 줄 알았다. 19만 석다리 소다이묘 주제에, 이에야스님 쿠사리 넣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나도 저거 상종 못할 놈이다. 나도 당한 적 있어요. 이러면서 막 그 분위기가 고조가 돼. 그 미츠나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씹을거리가 생기니까 그 좀 전까지 막 우물쭈물하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칙칙했던 자리가 막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막 변한 거야. 그 일종의 미츠나리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에야스가 딱 일어나면서 한마디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츠나리, 제가 가서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려고 하는데, 본인들 처자가 저쪽에 잡혀 있으신 분들은 걱정되시면은 제가 붙잡진 않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만 저를 따라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미츠나리한테 이긴다라고 해도 절대 제가 이번 일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럴 순 없습니다. 처자식이 뭐가 중요해? 지금 처자식이 문제야? 제가 미츠나리라면은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제가 먼저 이에야스님 나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미츠나리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저한테 선봉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웬 아저씨가 갑자기 책상을 또 팍 치면서 미츠나리?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 영지가 있는데 여기 수비 병력까지 제가 싹 다 빼가지고 미츠나리 토벌전에 참여할 테니까 비운 영지는 이에야스님 마음대로 그냥 쓰십시오. 그냥 이에야스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해. 이 말을 한 아저씨가 그 야마노우치 카즈토요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전에 히데요시가 이에야스 새집중군 걸리게 만들기 프로젝트 할 때 이에야스 기존 영지에다가 박아놓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히데츠그 모반 사건에 걸려가지고 히데요시한테 숙청당할 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좀 있었나 봐, 이 도요토미 가문에. 아무튼 이제 둘이서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막 앞다투어가지고 미츠나리 타도 결의 대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전쟁 막 이러면서 그 광신도 전쟁 집단들 마냥 결코 전쟁 이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본인들의 군대 정권을 이에야스한테 막 딱 주면서 절대 복종을 이제 선언을 했고, 이에야스는 이제 이 군대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본인의 아들인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그 도쿠가와 주력군이 포함된
한 개 부대를 떼줘가지고 그 사나다 마사유키가 지키는 우에다 성을 제압하면서 이동하기를 명령을 했었고, 자기는 이제 다이묘 연합 부대를 이끌고 야마노우치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본인 옛날 거점이었던 도토미 수루가 지방에 있는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서쪽으로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중간 지점이었던 기후성에서 만나가지고 오사카로 같이 들어가자라고 하는 작전을 짜는 거지. 그럼 남아있는 우에스기군은 어떻게 하는데요? 우에스기는 다테 가문과 모가미 가문한테 전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좀 잘 비벼봐라고 어떻게 좀 잘 비벼보고 있어 봐라고 맡기고 갑니다. 이때 다테 가문의 당주 다테 마사무네한테는 그 100만석의 영지를 약속을 해. 이 전국시대 다이묘들은 그 석고가 전투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석고가 그 경제력이자 전투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석고를 늘리는 게 되게 목적인데, 이 다이묘들의 그 워너비 소원이 있어요. 이게 그 뭐 딱 맞는 비윤지는 좀 애매한데, 그 저 20대 때는 이제 30 되기 전에 1억 만들기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소비해야 뭐 30 이전에 1억을 만들 수 있는지 막 이런 주제가 좀 핫했어. 그러면서 이제 30살 되기 전에 1억 만드는 게 목표인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다이묘들도 좀 비슷해. 이때 다이묘들의 공통의 그 로망이 100만석 영지 만들기였어. 그래서 다이묘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로망이 있다. 그것은 100만석의 영지. 그래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에야스가 다테한테 약속을 한 거야. 이기면 100만석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모가미 요시야키는 이전에 그 히데츠구 모반 사건 때 아직까지 그 성인이 안 된 애기 여자애도 그 히데츠구랑 약혼했다고 히데요시가 처형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그 처형된 딸의 아버지가 모가미 요시야키야.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가문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 났겠죠. 이 내 딸의 원한만 풀 수 있다면 이에야스라는 악마에게라도까지 힘을 빌릴 수 있는 그 가장인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북동쪽에 체급 있는 다이묘들이었기 때문에 이 둘한테 맡기고, 이에야스가 이 동군 사람들의 인식에서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치나리를 향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이에야스의 해군은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당연히 해군로에 있었던 이 영주들이 야마노우치 아저씨처럼 이제 이에야스한테 엄청 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처럼 엄청난 속도로 해군을 해가지고 빠르게 그 중간 합류 지점인 기우성에 도착해서 순식간에 함락을 시켜버려. 근데 이제 여기서 동군 입장에서 계획이 좀 틀어지기 시작해. 여기서도 합류하기로 했던 히데타다가 오질 않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기우성 먼저 떨궜잖아요, 이에야스가. 그 먼저 들어와서 이제 합류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계획대로면 이제 히데타다가 이끄는 군대가 그 사나다 마사유키가 지키고 있는 우에다 성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후방을 좀 안정시키고 지금 도착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사나다 마사유키의 장기가 뭐예요? 이에야스하고 예전에 붙었을 때도 그 디펜스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독립 다이묘로 살아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그 능력을 막 빛이 나가지고 그 히데타다군이 못 움직이게 딱 묶어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던 와중에 북동쪽에 모가미군이 우에스기 가문한테 이제 탈탈 털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원래 모가미 다테 연합군이 우에스기를 이제 맞상대하면서 이에야스의 영지인 관동 지방으로 막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서군 본대가 있는 오가키 성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동군을 협공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를 해줬어야 됐는데, 여기서 다테 마사무네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막 제대로 싸우지를 않아. 이에야스한테 100만석 약속 받아놓고 사태를 관망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에스기군이 모가미군을 막 일방적으로 패기 시작해. 왜냐면 이제 우에스기는 이제 120만석이라고 했잖아요, 전투력이. 근데 모가미는 24만석이었어. 전투력이 이제 5배, 6배 차이가 나니까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잡고 패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58만석이었던 다테마사무네를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같이 싸우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그래도 전투력이 80만 정도는 되니까 어느 정도 비비면서 버티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전투를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쳐맞는 거지. 모가미군은 그래도 싸울 의지는 충분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딸의 복수를 품고 있는 아버지여도
그 전투력 100만 차이는 극복을 할 수가 없었나 봐.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야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원래 히데타데한테 맡긴 토쿠가와 주력군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병력으로 좀 싸워야겠다 하고 기다리기를 포기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 이 당시에 오가키 방어 라인에 있었던 그 서군 병력하고 이에야스가 지휘하고 있었던 동군 병력이 각각 한 8만 명 정도로 비슷했어. 숫자가 비슷했어요. 그렇게 이에야스가 군대를 움직인 이 순간에 서군 측의 미츠나리에게도 이상한 보고가 들어와. 고바야카 히데야키가 갑자기 정해놓은 그 포지션을 무시하고 마츠오산에 있었던 병력을 쫓아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퍼질러 앉았다는 거야.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는 그 고바야카 타카카게 양자로 입적된 히데요시의 조카예요. 원래 이제 히데요시가 아들 없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양자를 받았다가 히데요리가 태어나니까 이제 양자들을 다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타카카게의 아들로 들어가가지고 고바야카 가문을 이어받았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미츠나리랑 악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히데야키가 이제 뭔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미츠나리가 히데요시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영지를 압수당한 전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서군을 편성하던 당시에 오사카에 있었어가지고 서군에 합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츠오산이 나중에 전투 과정을 좀 보면은 엄청 그 중요한 위치거든요. 이 서군의 작전에서도 중심축에 있는 중요 거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믿을 만한 서군 주력이 주둔을 했었어야 했는데 본인 영지 규모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병력을 막 긁어와가지고 그 중요 거점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 고바야카 히데야키의 다이묘로서의 전투력은 그 37만 석이었어요. 이 보통 병력을 동원할 때 100명당 1명 정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 마을에 동원령이 떨어지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가는 거야. 나머지 99명은 왜 놀리냐? 뭐 마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전쟁하고 끝은 아니잖아요. 전쟁 끝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뭐 마을이 황폐화돼 있으면 뭐 전쟁에서 이긴 의미가 없잖아. 나머지 인원들은 그 마을을 지키고 관리를 해야지. 그럼 이제 한 석당 사람이 한 명이 소비하는 양이라 했잖아요. 그럼 37만 석이면 37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먹일 수 있는 양이야. 그러니까 37만 명의 밥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통 100명당 1명 정도 병사로 뽑는데 급한 상황이면은 이제 한 7, 80명 중에 1명 정도도 뽑을 수는 있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4,000에서 6,000명 안팎으로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고바야카와가 동원한 병력이 자그마치 1만 5천 명이었어. 말이 안 돼. 이 정도 규모는 거의 그 영지 관리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진짜 다 잡아와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역량의 3배 정도의 밥값을 무리하게 지금 지급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그냥 밥값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무기, 뭐 갑옷, 뭐 야영하는 데 필요한 천막,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군수품 이런 것들도 막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하는 인원수만큼,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징발한 인원수만큼 내 영지에서 차출을 하니까 그 숫자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 수익도 이제 3배 정도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3배가 늘었는데 수익도 3배가 준 거야. 그 출혈을 이제 감당하면서 1만 5천 명의 밥값을 내는 거지. 이런 대규모의 병력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그 산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뭐 미츠나리도 힘으로 뭐 어떻게 쫓아내지는 못하고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거기 왜 들어갔냐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매사냥을 해야 된대. 그 1만 5천 명의 영지민들을 데리고 매사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무슨 1만 5천 명의 영지민들이랑 소풍 온 것도 아니고 매사냥을 하다가 그 산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미츠나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누가 봐도 이거 수상하잖아. 이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니 뭐 변명을 하려면 말이라도 되게 하던가. 뭐 전혀 숨길 생각도 없고 뭐 거짓말을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듣고 일부러 이거 나한테 어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왜냐면 이제 전투 이기면은 그 미츠나리가 그 선심성 공략들을 막 해줬다 그랬잖아. 그때 이제 그 히데아키는 미츠나리에게 영지를 더 늘려주고 히데요리가 장성할 때까지 관백 자리에 취임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예전에 이제 히데츠구가 히데요시한테 제시했었던 그 히데요리 클 때까지 내가 자리 서포트할게, 이 안건을 이제 히데아키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히데아키로 그거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히데아키는 이미 이에야스의 밀사도 받고 있었어. 이 당시에. 동군으로 돌아서면은 영지 늘려주겠다고 이미 그 언지를 받은 상태였단 말이야. 이 이에야스하고 커넥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히데아키가 멍청하고 겁쟁이여가지고 서군 말 안 듣고 배신 때리고 막 멋대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도 단기 결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를 꿰뚫어 보고 그걸 최대한 병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주요 거점에다가 알박기를 한 다음에 어느 쪽에 붙을지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좀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학자들 사이에서 좀 정론이 됐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대중적인 인식은 찐따 쓰레기를 벗어나지는 못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미츠나리는 계속 그 카톡을 날리는 거야. 작전대로 해라고. 야 히데야키야 제발 작전대로 해 이러면서 카톡을 계속 날려. 근데 이제 미츠나리가 카톡을 날리는 이 상대가 히데야키뿐만이 아니었어. 그 총대장인 그 바지사장 모리 테루모토한테도 계속 카톡을 날리는 중이었단 말이야. 얘한테는 왜 날리냐 싶으실 텐데, 이 테루모토가 이때 계속 그 오사카 성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좀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자고 닥달을 한 겁니다. 물론 모리 가문이 병력을 한 명도 동원을 안 한 거는 아니야. 이제 행주대첩 때 5군이랑 6군으로 참여를 했었던 키카와 히로이하고 모리 히데모토가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주요 거점인 난구산 일대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미츠나리 입장에서는 상대편도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총대장이 직접 오는데 우리도 좀 총대장 와가지고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병사들 앞에서 치어리딩이라도 좀 하던가 이러면은 병력들 사기도 올라가고 그림도 좋잖아. 그리고 이제 지금 오사카에 테루모토가 있으니까 모리 가문의 병력이 두 개로 쪼개진 거야. 오사카에 대기하고 있는 테루모토 휘하의 부대랑 세키가라에 파견온 히데모토의 부대랑 이거 합쳐가지고 같이 싸우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오라고 막 해. 근데 안 오는 거야.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사나다 마사유키한테 길막당해가지고 못 오는 이유라도 있었어. 근데 테루모토는 이런 게 없었어. 심지어 이제 다른 무장들이 이제 다 이 전투에 휘말려가지고 영지를 떠나가지고 이제 영지가 무방비 상태가 됐잖아요. 이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모리 가문이 그 주변 영토에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액션을 막 취하는 거야. 딴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츠나리 입장에서는 대가리 터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설득하는 와중에 이에야스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근데 이에야스가 미츠나리가 지키는 이 오가키성을 그냥 무시하고 곧바로 오사카로 진군할 거라고 하는 찌라시가 같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츠나리가 황급히 갑자기 송을 나와가지고 세키가라에 주둔을 해가지고 이에야스를 막으려고 해. 아니 아까는 오가키성에서 농성한다며. 근데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야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이에야스가 지나가면은 앞뒤에서 협공해가지고 같이 그냥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근데 거기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아직 오가키성의 방어 라인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좀 이유로 꼽힙니다. 이에야스가 너무 빨리 와버린 거야. 이 정도로 빠르게 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어 라인을 짤 때 그 정도의 시간 텀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어 이제 시설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나더 해군 하는 이성계 마냥 이에야스가 바람같이 들이닥치니까 당황을 좀 했던 것 같아. 게다가 이제 히데야키가 마츠오산으로 매사냥 소풍 나간다라고 하면서 포메이션도 막 다 어그러졌잖아. 그리고 서군의 주력을 담당해야 되는 모리 가문도 테루모토가 안 나오면서 병력도 반토막이 났어. 근데 오가키성 방어력도 준비가 안 됐는데
만약 여기서 이에야스가 일부 병력을 놔두고 가면서 오가키성을 포위를 하고 미츠나리를 묶어둔 다음에 서군 주력군들과 연락이 끊기는 상황이 된다? 이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지금 이 카톡 답장도 지금 일십하는 놈들인데 카톡조차 못 보내게 된다고? 이 상황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아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이 선택을 한 이유를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인물이 미츠나리인데 이걸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가 밝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졸장 소리 듣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미츠나리는 자기 친구인 이제 오타니 요시츠구와 우키타 히데이에 등등을 이제 데리고 스키가라 그 사사오산이라고 하는 산에 포진을 하고 이에야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이에야스의 동군은 유유히 이제 스키가라로 진군을 해서 이제 양군이 서로 여기서 마주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원래 2편으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 하다 보니까 전투는 이제 시작도 못했네. 본격적인 전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